IFS에 대한 책들이 뭐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여서요. 한 해마다 IFS 관련 도서가 5권에서 10권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359페이지, 360페이지에서 말한 여러 책들이 이미 저술이 끝난 책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게 여러 건이 있어요. 음, 자, 한국에도 곳곳, 곧 바로 이제 소개가 또 되겠죠? 359페이지 그녀라는 게 누굴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수잔일까 아니면 낸시일까 궁금하네요. 마사 스웨이지, 리처드 슈얼츠, 그리고 또 한 명이 뭔가 공동 집필해서 책이 나오려나 봅니다. 이게 아마 이 책이 2024년판인가 3년판인가 그럴 테니까 이미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3년판이네요, 이 책은. 이 그 소매틱스 관련된 게 한국에 그 번역된 책이 나온 게 있나요? 있어요. 어, 어, 이혁 이진선 선생님이랑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박 뭐라고 하는 선생님 세 분이 번역하신 소매틱 IFS라고 하는 책이 사이, 어디지? 하여튼 출판사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출판사가 어디지? 시그마 프레스.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보여주시네요. 이hu경 선생님. 소매틱 아, IFS. 그런데 책이 조금 이것도 어렵긴 합니다. 예. 네, 유경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진선, 박소영, 박소영. 이해옥, 예, 세 분이 했고요. 네, 시그마 프레스, 소매틱 IFS, 원저자는 수잔 맥코넬 해가지고 나왔네요. 책이 네. 책이 2023년에 나왔 책을 초반부에. 읽어보셨으면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유경 선생님. 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예. 저도 조금 전반부 책 사가지고 전반부 조금 읽어보고, 이제는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에 남는 것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책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된 책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쉽게 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IFS 치료 실전 가이드의 수전 메커넬의 소매틱 IFS 내용이 축약돼서 엑기스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소매틱 IFS는 좀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하고 번역이 좀 어려워요. 아까 그 실전 매뉴얼이면 그 어떤 네. 책인 거죠? IFS 치료 실전 가이드, 변미경 선생님 책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요? 보여주실래요? 네, 요 책이요. 저하고 요경님이랑, 저거 네네. 책 있죠. 네, 이 아, 책에 수전 메커널의 소매틱 IFS가 한 챕터가 엑기스만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과 저희 그 말씀하신 소매팅 IFS 이 책에서 소개된 그것과 본질적으로는 내용이 같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게 두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잔 맥코넬 말고 낸시 소웰의 만성질환에 관한 챕터도 IFS 치료 실전 가이드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진 카탄자로가 쓴 섭식장에 대한 두 챕터가 어, 어, IFS 치료 실전 가이드 말고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두 권이 시리즈로 나왔던 거를 먼저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내면가족 책이 치료의 혁신과 발전이라는 두 번째 나온 책을 먼저 저하고 다른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에 진 카탄자로의 섭식장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뒤에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이 먼저 나온 책이에요. IFS 치료 실전 가이드. 그래서 이게 1권, 이게 2권이었는데 원서가. 근데 번역은 이게 먼저 나와서 이게 끝나지 않은 번역이다 생각이 들어서 판권을 사서 요거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그다음 이게 두 번째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자, 요렇게 두 권이요.
IFS 치료 실전 가이드, IFS 체계, 치료의 혁신과 발전. 이 두 권이 IFS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IFS의 각 분야별 거장들이 내노라 하는 거장들이 참여해서 자기 분야에서 어떻게 IFS를 접목해서 쓰고 있는지를 저술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리처드 슈월츠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진 카탄자로는 리처드 슈월츠의 두 번째 아내인데요. 리처드 슈월츠하고 같이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그래서 진 카탄자로가 섭식장애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말씀드린 대로 소매틱 IFS 그리고 만성 질환에 대한 리빙스턴과 게프니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들어있고 코칭도 들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약물 쓰는지 프랭크 앤더슨에 대한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 두 개의 책이 논문집이에요. 각각 어떻게 자기가 임상을 쓰고 있는지를 자기 걸 임상 사례를 넣어서 각각 하나의 어떤 아티클을 쓴 걸 모은 논문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네, 참, 책을 쓸 때 뭔가 이렇게 좀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미국에서는 히트를 친 책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그래서 보면 한 챕터마다 추가록이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들어가고 방식이 예를 들어서 섭식장애라고 하면 섭식장애에 대한 어떤 개요 그리고 IFS 측으로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담자하고 실제 사례 그리고 개입 방법 맨 끝에는 정리 이렇게 딱 포맷을 만들어서 저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챕터별로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두 권 다 IFS 거장들이 어떻게 임상 사례를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풍부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담자들을 가려받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중독 내담자가 오고, 어떤 경우는 성폭력 내담자가 오고, 다양한 내담자가 오죠. 그래서 그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IFS를 적용하는 건 다 공통적이지만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가 노하우가 각각 쌓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치료사가 뭐에 유명하다라고 하면 내담자들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이 치료사가 그 분야에 유명하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만 그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CC 사이크스라는 치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독 문제로 정평이 났어요. 워낙 중독 문제를 다루던 치료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내담자들이 중독 문제 가진 내담자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에 대한 챕터를 썼어요. 뭐, 진 카탄자라는 섭식장애. 워낙 섭식 문제 전문자이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리처드 슈얼츠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섭식장애는 그 사람, 뭐는 뭐, 이렇게. 그 노하우 쌓인 것이 책으로 나온 거라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 책에 대한 것 말고 다음 수업에 대한 거 여쭤볼 거 있는데요. 네, 선생님. 어,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회 중에 앞에 1, 3회기가 이제 일정이 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참석을 못 하는데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어떤 뭐 녹화본인가 뭐 음, 그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해요. 아마 다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아주 많은 인원이 할 게 아니어서, 지금 생각에는 최대한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할 거라서 충분히 녹화하고 배부하고 하는 것은 동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네, 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요. 어쨌든
그냥 훑고 지나가는 거는 가능한데 깊게 토의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챕터마다 깊게 좀 나눠보자라고 기획을 하긴 했는데 모르죠. 얼마나 깊게 나눠질 수 있을지는. 하여튼 그래서 다민이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 영광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처음에 번역했던 학지사에서 나온 이 책은 2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판이 초판이 다 팔리고 이제 2판 인쇄가 들어갔는데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아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의 새끼 같은 제가 낳은 새끼 같은 저의 애정이 넘치는 이 책에서도 물론 번역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2판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아마 수정을 하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거기 360쪽에 네,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수치감 불어넣기는 신경계에 충격을 줍니다. 의사들은 이거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네. 내용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여기에 대한 좀 좀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좀 어,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가장 깊은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잖아요. 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당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책의 초반에서 읽은 것처럼 doing에 대한 게 아니라 being에 대한 것이 문제다라고 느끼는 게 수치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건 죄책감이고요. 그게 아니라 너가 잘못됐어. 라고 느끼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영 선생님?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럼요. 예, 저도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그걸 많이 감추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게 음,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가 느껴지게 될 때 얼마나 위축이 돼요. 얼마나 숨고 싶고, 때로는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소방관이 또 나타나고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또 이어지고, 그러니 그거야말로 이게 실제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그게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과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수치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어떤 피학 가해, 그런 어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라는 거를 연구를 했죠. 에이스 연구라고 하는데요. 카이저 퍼맨한테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그런 에이스 연구에 참여할 거를 기본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 진료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 각각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현재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떻고, 그런 거를 다 설문지로 작성을 했어요. 그걸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가능했던 게 카이자 펄만한테가 보험회사니까 보험 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그걸 시킨 거죠. 그랬더니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 경험을 하고 이런 수치심을 경험하고 어떤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그랬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신체 질환과도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런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는 거, 수치심을 결국 느끼게 된다는 것 자체가 폭력적인 거잖아요. 그게 신체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으로 또는 어떤 뭐
만성 질환으로 또는 계속 신경기가 예민해진 것 때문에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담자들의 또 저도 그렇고 뭐 만들어지는 어떤 그 내면 체계가 네, 결국은 그 가장 밑에는 이 수치심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가장 거의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예. 저는 이거를 제가 느끼는 게 수치심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딸로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 뭐 이런 부정당하는 느낌? 근데 그런 수치심을 경험할 때 혼나고 야단맞고 뭐 당하고 수치심을 경험할 때 아이로서 제가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계속 이렇게 혼나고 있던 이 자세, 이게 지금도 제가 수치심을 느낄 때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몸을 수그리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요. 몸에 나타나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은 나타나느냐? 목의 통증, 어깨 통증, 이어져서 팔과 이 관절, 이런 데에 문제로 발생이 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손목부터 뭐 팔목, 뭐 어깨, 목, 이런 것이 다 연결돼서 이러고 수치심을 느낄 때 이게 질환으로 이어지는 걸 전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수그리니까 이렇게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때, 예를 들어서 이를 악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이로 이어져서 아마 이런 데로 또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수치심 느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어렸을 때? 장경남 쌤은 어떻게 하셨나요? 어렸을 때 수치심 느끼실 때? 저는 수치심 느끼면은 혼자 숨었던 것 같아요. 방에. 어, 몸을 구부리셨네요. 동그랗게 말고. 그러지, 맞나요? 그런 거보다도 혼자 있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음, 단절된 어떤 공간? 네. 네, 거기에 음, 숨는 거죠. 단절된 공간에. 음, 그게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래야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 전체적인 몸 상태가 음, 저는 안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음, 여기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음,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럴 수 내 몸이 있어요.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음,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음, 순간이 되면은 단절하고 안으로 숨어버리는 음. 그러니까 그런 아마,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저희 책을 읽었던 내용에서, 그래서 이런, 어, 네. 어느 내용이었는지 중간에 갑자기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보이지가 않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반응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수치심을 느껴보는 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일 수도 있겠죠. 혹시 장경남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런 수치심이 내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몸의 자세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몸의 질환,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떤 수치감을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신 분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니까요. 예, 어, 몸이 되게 딱딱해지고, 음,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빨도 어금니를 이렇게 다무는 한 번씩 힘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거든요. 그래서 치과 가면 저보고 이렇게 꽉 어금니 이렇게 힘 주지 말라고 턱에 무리가 간다고 그렇게 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내과 가면 네, 내과 가면 어, 그 배를 이렇게 위장을 점검해 본다고 하면 힘 빼라고 계속 어, 힘 좀 빼시고 빼라고 왜 네,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고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음, 저 스스로도 또 어떨 때는 손이 조금 떨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하면. 음, 그래서 몸 전체가 되게 그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많이 느껴왔구나 하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수치심을 느낀 부분일지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니까 느끼지 않으려고 보호하는 부분일지 참 알기가 어렵죠. 내면에서 들어봐야 아니까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구부러지는 걸 보면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일단 상대 얼굴 보기가 어렵고 어디 숨고 싶고 장경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고 이렇게 몸을 조그맣게 만들면서 어깨나 이 목이나 이런 데 힘이 들어가요. 유경 선생님은요? 저는 수치심을 당하면 얼굴이 화끈하죠. 아, 얼굴이, 얼굴이 화끈하고, 뭐, 그 순간에, 그리고 뭔가 들켰다, 뭔가 잘못됐다 하며, 뭔가 음, 확 쪼그러드는 느낌도 들고요. 몸이 확 음, 이렇게 쪼그러드는 느낌?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들고요. 하기 전에는 수치심을 혹시 이렇게 당하게 될까 봐 말씀하신 것처럼 극도로 음, 힘이 들어가는 경우, 뻣뻣한 네, 경우가 많은 것 네, 같고요.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장면, 이 상황에서는 뭔가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게 뭔가 몸으로 먼저 반응하는 거죠. 그러네요. 혹시 그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로도 조금 이어진 느낌이신가요? 치과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그, 질병으로는 글쎄,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소재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이,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만성질환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게 스트레스 과부하로 뭔가 이렇게 병으로 네. 발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는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안 배웠으면 제가 환자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을 배운 덕분에 약간 여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됐네요, 상담이. 그럼요. 상담사가 돼가지고 훈련하면서 인간이 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덕을 그렇구나.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다른 분, 뭐 말씀해 주시거나 하실 분? 네, 365페이지에 네, 만약 당신의 내담자가 등이나 팔, 심장, 치아, 관절 또는 근육에 말 그대로 짐을 지고 있다면 네. 그들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이 문장과 조금 전에 선생님의 그 말씀이 약간 일맥상통할까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저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인데요. 네. 어떻게 등이나 팔이나 심장이나 치아에 짐이 있다고 느낄 수 있죠? 다들 어떠신가요? 이런 등이나 팔이나 심장, 치아, 관절, 근육 이런 곳에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느낄까요? 실제로 IFS 작업을 해보신 분 또는 내담자 작업을 해보신 분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네. 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요. 예,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함께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그런 거를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약간 수치심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제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지금 그 느꼈던 부분은 저는 약간 그 골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짐이 그대로
나는 모든 이 신체적인 반응 뭐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 나는 골반, 방광? 이런 음, 골반 쪽에 나한테 짐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수치심으로부터 불어넣는 부분들, 음, 그런 것들이 나하고의 관련성, 여성성의 관련성에도 관련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자로서 이제 여자 형제들이 많고 제가 막내인데 음,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여성으로서의 거부감을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도 제가 받은 부분, 음. 그거를 그때 작업을 했던 부분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거절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네, 느낌이 아니고 거절을 당했던 거죠. 그렇죠. 거절당했, 거절당했을 때 그 부분이 여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음, 부분이잖아요. 골반이, 네, 네, 자궁적이. 음, 그래서 거기로부터 받았다라는 것들을 음, 느꼈었고, 예,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장 내가 짐을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이런 음, 여성적인 부분, 그리고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아니무스적인 거에 제가 음, 집착을 하는 거죠. 네, 집착을 해서 이런 어, 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작업을 제가 이제 스스로도 하기도 하고 멘토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음, 그래서 네, 나한테는 이게 큰 숙제이구나. 그리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기도 하고 음, 이거를 지금 현재 내려놓지 않으면 이게 이제 네, 큰 질병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만성적인 네. 그런 질환으로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에 뭐 이게 IMF 수치료로서 제가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직 치료 뭐 그런 것들을 한 건 아니지만 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 개인적인 거를 하나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말씀 음.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귀한 말씀 해주실 분 있으실까요? 어떻게 몸에 내, 내 남자나 나나 몸에 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다미님 질문이 그 내용이신 것 같거든요. 음, 저는 첫 제 이미지를 예전에 떠올린 그 이미지가 네, 이 45도 된 어떤 산 같은 곳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이미지와 함께 그때 왔던 게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였어요. 어, 그러니까 평생을 관리자가 음, 추방자는 거의 그냥 나오진 않고 관리자가 계속 무거운 짐을 계속 메고 말 그대로 짐이었거든요, 저는. 올라가고 있는 거네요, 끼역끼역. 예,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데 그거를 계속 음, 막 참고 견디면서 올라갔던 그 이미지가 떠올랐고, 예,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왔는데 그때 이제 알아차린 거죠. 음, 예, 그러면서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좀 이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귀한 경험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어떻게 짐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목 디스크나, 네, 유경수님. 음, 다를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제 경험으로는, 음, 저는 근육에 이렇게 많이 딱해지는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몸 어디에서 느낄 수 있나요? 하면, 이제, 제가 치료사한테 그런 질문을 받는다고 하면, 내 그 부분이, 지금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몸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팔 근육, 어깨 근육 이 부분이 되게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음, 그게 뭔가 열감이 느껴지고 또 전기 같은 게 조금 흐르는 불쾌한 그런 기운 그런 음, 게 수치심을 느낄 때 많이 느껴져요. 이런 예.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다른 분은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집 내려놓기를 통해서 예. 경험하고 나면 그 부분이 되게 완화되고 음,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음. 개인적인 경험은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경험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지금 변미경 선생님, 박형 선생님 뭐 두 분 계시는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네. 어떻게 이런 신체 부위에 짐이 있다는 걸 알까? 이 작업을 해보면 이 IFS 치료가 그래서 경험 중심의 치료다라는 게 그런 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experiential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따라가는 치료가 아니라 이게 부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내담자가 계속 접촉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서 저는 밑줄 빡 그어놨는데요. 361페이지 중간에 몸은 우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우리의 어떤 살아가는 터전이자 부분들이 나타나는 어떤 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몸에서 기능도 하기도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를 들은 것처럼 그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나타날 때 특징적으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무슨 혼나고 있는 아이처럼 이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최영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관리자가 막 어떻게든 45도 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턱을 터들겠죠.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래서 신체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가 특징적으로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 턱 근육이라던가, 악무는, 또는 주먹을 쥔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다리 근육, 이런 데는 보통, 뭐, 관리자들, 그리고 심장이라던가, 또는 뭐, 어깨라던가, 이런 데에는 뭐, 물론 관리자도 나타나지만 추방자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신체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몸에서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그때 경험하고 감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 부분들이 거기에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경험하는 그 감각으로부터 이 부분이 이런 걸 느끼고 있구나. 이런 감각이었네. 라는 걸 쭉 따라갈 때 내담자가 스스로 거기가 무거워요. 거기가 조이는 느낌이에요. 거기가 답답해요. 이런 호소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짐이 있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짐이 없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원활하고 가볍고 굉장히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뭔가 쪼여들고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건 거기가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추방자의 이미지를 그려보면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어깨에 쥐고 있어요. 근데 그 바위 덩어리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글자가 써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바위 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은 선생님도 그러니까 45도 각도를 뭔가 짐을 지고 올라가는 목과 허리에 큰 뭔가 짐을 지고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였겠죠. 마찬가지로 뭐 팔, 심장, 치아, 관절, 근육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담자가 경험하고 감각을 느끼고 있느냐. 그것으로부터 보통 짐을 찾게 돼요.
이건 치료사가 잡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아, 내 몸의 그 부분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장경남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골반이 이렇게 나의 자궁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감각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짐을 따라가고 찾고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이루어지죠. 다미님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말씀해 감사합니다. 주신 많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게 내면에서 이걸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치료예요, 사실은. 그냥 관념적으로 따라가는 치료가 아니고. 아, 이렇게 무거웠구나. 이렇게 힘들었었구나. 수치심을 느끼는 게 이렇게 괴로웠구나. 라는 걸 느끼고 경험하고 따라가는 치료거든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선생님들? 너무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한 걱정스러워요.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더 네, 붙여도 될까요? 네, 예, 네. 늦었는데. 근데 저는 IFS 내담자 경험을 하면서 이 수치심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여러 번 이렇게 치료를 받을 경험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제 추방자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때 겪었던 그 감정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깊었는지 한 번 할 때하고 두 번 할 때하고 세 번 할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 강렬했구나 하는 거는 처음 할 때는 한 커플을 벗긴 느낌이고 두 커플, 세 커플 이렇게 벗겨지는 더 맞아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 느끼는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70만 그럴까요? 공포심, 불안함, 슬픔, 우울, 분노, 모든 부분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가 인지적으로, 아, 그런 일을 겪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거랑, 그때 그 경험이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고통스러웠던 건지를 진짜 경험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근데 IFS가 그런 면에서 경험 중심의 치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틱한 또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구나라는 걸 팩트로 기억하고 있기는 쉬워요. 그냥 스토리인 거죠, 그거는. 근데 거기에 경험과 감정이 질지 더해져서 이게 진짜 그런 경험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데까지는 여러 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IFS 치료를 뭐 저는 계속 저 자신한테도 하고 있고, 받고 있고 그렇지만 점점 더 깊어진다는 느낌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깊어진다? 이런 정도로 힘들었던 거구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재미있는 치료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경 선생님,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IFS 치료가 모든 심리 치료가 다 그렇겠지만 내면에 대한 탐구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이런 내면 탐구를 하는 탐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뭐,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깊고 오묘한 게 우리의 내면이니까요. 그래서 평생 이어질 작업이겠죠.